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 많던 변호사는 어디에입니다. 예, 앞서 박민규 기자가 이제 동부구치소 앞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이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이 법무법인 열림에서 변호사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예. 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 로펌 수준의 처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 법무법인 열림은 올해 3월 만들어진 법무법인으로 소속 변호사는 4명인 소형 법무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무법인이 변호사 구인을 할 때 부터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대형 로펌 수준 처우 예정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뭐 뽑는 숫자가 적고 소형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처우를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인 모집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4년에서 10년 차 변호사를 5명 구한다.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예. 이른바 이 어쏘라고 불리는 저연차의 변호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어쏘요? 뭐 어떤 약자입니까? 어시스트의 예, 어쏘. 어소시에이트 뭐 그런 네, 약자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차에서 10년 차, 상당히 젊은 변호사를 구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변호인단은 총 4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면면을 살펴보니까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강훈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국민소통비서관 출신인 박명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3명 모두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호인단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은 차관급 변호사를 앞세워서 이 방패막이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양우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예.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차관과 이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한영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저연차 변호사가 이제 좋은 결과를 내면은 뭐 되는 거겠지만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박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면서 이 변호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인난을 겪은 건데요. 예. 특히 평검사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가 주축이 되면서 더욱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는 평검사 출신, 그러니까 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런데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박 전 대통령이라면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그 어느 정권보다 법조인 출신을 기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주요 자리에는 대부분 법조인이었고 그 가운데 판사 출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기존의 법조인을 많이 기용했던 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기용했던 자리를 살펴보니까 이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자부, 행수부 장관에도 이 법조인을 기용했고요. 이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앉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법조인들을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기용을 했지만 정작 재판 때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정말 이전 정권 때 법조인 출신이 많았었군요. 네.